아파트는 제외되고 빌라 등 비아파트만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4일 비아파트 한정으로 부활합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폐지됐던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무려 5년 만에 부활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했고, 그게 집값을 급등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폐지를 해서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눈물로 하소연했던 그런 상담을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파트는 제외되고 빌라 등 비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럼 이 제도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있는지 저 장대장의 핵심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 기존에는 4년짜리였죠. 이제 6년 조건으로 부활합니다. 2020년 폐지됐던 단기 임대 등록 제도, 2025년 6월 4일 비아파트 한정으로 부활합니다.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1주택자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단 대상은 오직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 수도권은 공시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이하까지 혜택이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제외됐고요. 기존에는 한정 기간 동안 아파트도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는 완전 제외됩니다. 과거에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이었는데 이젠 6년으로 바뀌었고요. 감정가 부풀리기 방지 위해 감정평가 방식도 개편됩니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요. 이러한 방식은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자, 매수자 입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유리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종부세 혜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도 합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1주택자가 비아파트 부동산을 사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등록 조건은 깐깐해졌지만 혜택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6년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4년이었지만 6년만 보유해도 혜택이 가능하고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습니다. 임대 중간에 장기 임대로 전환하면 기존 임대 기간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단기에서 장기로 바꿀 때는 절반만 인정해주고 이게 좀 복잡해지고 그 혜택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언제든지 장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좋은 혜택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비아파트가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니죠.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앞으로 교통호재라든지 개발 이슈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택해야겠죠.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대장TV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교통호재, 개발 호재를 잘 살핀 다음에 그 주변 지역에 비아파트를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불거진 이 전세 사기 차단 장치를 강화를 합니다. 임대보증금 가입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공시가격 9억 미만 주택은 145%까지만 인정하고요. 9억에서 15억 미만 주택은 130%까지만 인정합니다. 부채 비율이 90% 초과 시 임대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가 허그는 이를 145% 비율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2억 9천만 원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근저당권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이 2억 6,100만 원, 90%니까요. 이하일 경우에만 근저당이 없다면 90%까지 적용한 전세보증금 2억 6,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임대보증이 가입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 전세보증금이 이를 초과하면 보증가입이 거절되고 등록도 제한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경우가 거의 자기 돈 들이지 않고 매수가의 100% 또는 100% 이상의 전세를 넣음으로써 거의 투자금 하나도 없이 뭐 100억, 200억 사기를 쳐서 해외로 도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또 다른 방법. 이 전세 사기범들이 감정가를 부풀립니다. 감정평가사랑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가는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을 하게 되고요. 기존처럼 임대인이 임의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것은 이젠 불가합니다. 허위 감정가로 보증금 돌려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주택 가격 산정은 깐깐해지고 부채 비율까지 제한되며 감정가 부풀리기도 원천 봉쇄된 구조입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주, 퇴거 시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시설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선비는 실비 기존에다가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고요. 과도한
원상복구비 요구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저도 제가 새를 들어 살면서 태거를 할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마루바닥에 오래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었는데 그게 색깔이 좀 진하게 바뀌었죠. 그걸 가지고 마루바닥 전체를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갑질하는 임대인도 있고 을지라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참 가지가지입니다. 자, 요 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영국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B아파트 6년 단기 임대는 잘만 쓰면 종부세 절세, 실거주 수요 모두 잡을 수 있지만 감정가 조작 불가, 임대보증 미가입 시 등록 불가, 아파트 불가, 전세 사기 차단 장치 엄격 적용, 부채부여 90% 제한해서 꼼꼼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분별한 등록은 어렵고 정상적 투자자, 실수요자 임대인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 여러가지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마구마구 쏟아내야 정부의 정책도 바뀌는데 일조할 수 있고, 우리 컨텐츠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더 깊이 있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